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422페이지죠. 자, 취득세 교재를 펴놓으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쪽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취득세는 여러분 어떤 세금이냐? 자, 그러면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렇죠? 예, 취득세. 자, 그래서 선언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선언 문제 출제되는 부분이고, 지방세에서는 뭐 취득세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제일 중요하고, 취득세.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자,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여러분요, 각 세목별로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냐,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면서 용어를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요, 여러분,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취득이라는 것은 뭐냐? 취득이라는 것은 뭐고,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의 유형, 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대개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이제 지문에 한 줄씩 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 의무는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취득세 납세 의무와 의무자, 납세 의무와 관련한 요 내용은요. 30회 시험에서 또 역시 여러분들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납세무와 또 취득의 유형에서 제가 이제 개념 유형에서 설명드리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29회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납세 의무와 납세무자와 관련한 요 내용 부분은 시험에 30회 시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취득세요.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의 시기요. 자, 취득세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어느 때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할 것이냐. 매매 같으면 계약한 날로부터인지 잔금지급일로부터 낼 것인지 등기일로부터 60일 내에 낼 것인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하느냐. 여기 이제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는데 독립화 문제로 여기 28회 시험 때는 제가 취득 시기가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28회, 29회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28회 시험 때 나왔어요. 그래서 29회 시험에서는 제가 지난 29회 시험에서는 취득 시기는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공부하긴 다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막판에 강조하지는 않았는데 취득 시기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취득 시기가 30회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요, 28회 나왔기 때문에 30회 시험 때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합 문제 속에서 뭐 지문 한 줄 나올 수는 있고, 또 모의고사에서 단결로 나오니까 또 보시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세금 계산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표라는 거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을 구하죠.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과표 결정돼요. 자, 그럼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자, 그럴 때 요 과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기 이제 29회 시험에서 요 부분에서 이제 29회 시험 나오고 한 문제,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취득이라는 거 나중에 배울 건데 그게 나왔어요. 과세 표준에서 29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세율이에요. 이 세율이 시험에 취득세 세율은 거의 매년 한두 문제씩, 자, 한 문제는 거의 매년 나오고 또 한 문제, 두 문제까지 종합 문제까지 따지면 두 문제 정도가 한두 문제가 거의 매년 관계가 되어서 출제가 되다가 한 문제 나오다가 어떤 때는 두 문제 나오다가 자, 29회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30회 시험에서는 세율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세금을 계산했어요. 그러면 내야죠. 예. 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 글자를 보세요. 세금 납부의 장소요. 납세지. 관할에 관한 건데요. 이 납세지는 독립한 문제보다는 어떤 세목의 종합 문제 속에서 납세지가 잘 나오는데,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에 관한 것은 몇 번 시험에 나왔는데, 자, 29회 시험에서도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시험 문제 나왔고요. 정답 지문으로.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 납세지, 또 종합 문제 속에서도 납세지 또 잘 나옵니다. 지문에 깔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인지,
또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이 납세 절차도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이것도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하지 않을 것이냐. 자, 그래서 이 비과세, 과세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19회 시험에서는 요 비과세에 관한 요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기초과 입문과정부터 취득의 개념 유형할 때 설명드린 그 내용이 비과세에서 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시험 문제 29에 나왔어요. 그래서 종합 문제 속에서 뭐 비과세는 또 지문 한 줄 또 나올 수 있고요.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자, 취득세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금들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이거예요. 세금 공부는 이거예요.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뭐 재산세든 어떤 걸 공부하느냐,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고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누가 이 세금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고,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과세되지 않느냐, 이걸 공부해요. 그래서 재산세도 공부할 때 재산세는 어떤 성격의 세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고, 또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고,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고, 오늘 이제 취득세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각 세목들의 특징, 성격을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 성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그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종갓집 몇 대 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귀하죠.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계속 애를 못 낳고, 그러다가 애가 드디어 이제 태어났어요. 자, 독자, 몇 대 독자 집안이고, 그다음에 종손이고, 자, 그런데 몇 년 동안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애지중지 막 애를 키우는데,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기로 결정해서 애한테 이제 모유 수유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있죠, 애기한테, 그 아가한테 시어머니가 했죠. 당신 젖을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희한하네, 막 이상하네. 그래서 장난으로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아니 자기가 자리를 수유하다 자리를 비울 때마다 시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애한테 당신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하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신랑한테, 자기 남편한테 막 그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종갓집 종손인 장손인 그 남편은요, 그냥 어머니에 관한 일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묵묵부답이고 자꾸 외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막 불만이 쌓여가고 너무 답답해서 인터넷에 고민 상담하는 데다가 이 사연을 쫙 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자 고민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뭐라고 달렸냐? 맛으로 승부하세요. 다 이렇게. 맞죠, 여러분들? 맛으로 승부해야지. 자, 422페이지 교재 보겠습니다. 취득세 제1절 개요 및 취득의 유형입니다. 의 및 특징에서 의를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줄을 안 거셔도 돼요. 편하게 봅니다. 자,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취득가격에 법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하여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특징이요, 취득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갖는 재산세와 달리 재산권의 이전을 계기로 나타나는 담세력,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요거 배웠네요. 우리가 유통세적인 성격과, 그렇죠, 취득한다, 소유권 오니까 왔다 갔다 유통 과정에서 유통세적인 성격과 재산권의 취득 행위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박스 안에 그림을 보니까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요, 사실상 취득한 자가 등기 안 됐어도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과세객체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자, 세금을 계산해서 물건 소재지 특별시황시 도 특광도에 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행위세고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세고요. 줄 안 그셔도 됩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응능과세하는 조세라고 하는데 이것도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줄 글 필요가 없어요. 응할응이에요. 능력할 때 등이에요.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 그럼 그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이 응능과세. 말뜻만 짐작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3번 물세예요. 취득세는 물세인 세금인데 제가 물세냐 인세냐 이 조세 분류, 조세 총론에 나왔었는데 조세 분류에서 제가 강론에서 설명한다고 넘어왔던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봅니다. 물세란 말이 있어요. 물세.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물세. 자,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요. 상대되는 개념이 인세예요. 인세. 세금을 계산할 때 사람을 봐요. 자, 그래서 물세냐 인세냐 이 조세 분류는요,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시험에서 다음 중 물세인 조세는, 다음 중 인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자, 근데 시험에서 이 물세 인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강론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되어 있는지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또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물세 인세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먼저 물세는요, 이런 거예요.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니까 납세 의무자에 있죠.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안 보고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니까 결론적으로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 어떤 게 물세를 취하느냐 보니까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거 보유할 때, 자, 재산세는 물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만약에 A라는 어떤 주택을 취득합니다. A라는 주택을 취득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강남구로 하면 이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 전국에서 지방 수강생분까지 다 듣는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너무 이 강남구 주택 가격 기준으로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기 때문에 좀 노원구로 바꾸겠습니다. 구를.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죠. 노원구에 A라는 주택을 취득하는데 취득하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5억 원이라고 할게요. 또 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B주택도 취득하는데 가격이 만약에 4억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취득세를 계산할 때 있잖아요. 갑이 A주택도 취득하고 B주택도 취득해? 그러면 취득가격을 합쳐가지고 9억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계산하냐? 그랬다 그러면 납세무자, 취득자의 인적상을 고려했다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취득세는 취득자의 인적상을 고려하지 않고요. 취득하는 물건만 봐요. A주택 취득하는 가격이 5억 원이야? 그럼 5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B주택, 그럼 B주택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해요. 물건별로 각각이요. 자, 취득세는요, 물세 이 의미 속에는요, 취득자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취득세는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취득세는 똑같아요. 세금. 취득하는 가격 곱하기 세율이니까. 자, 그 다음에 단독 명의로 취득하든 공동 명의로 취득하든 취득세는 똑같아요. 세금이. 그래서 여러분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거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유할 때 뭐 종부세 같은 거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또는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절세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취득세 자체는 단독 명의로 하든 공동 명의로 하든 취득세는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유할 때, 팔 때 절세 유리해요. 현행세법 체계상. 자, 공동 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절세 유리하다. 그래 얘기하는데도 수강생분들 예전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단독 명의가 많아요. 단독 명의. 그것도 대부분 예전엔 남편 명의로, 남자 명의로 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곳에서 깜짝 놀랐어요. 자, 저녁반이었는데 제가 한 분씩 물어봤어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집? 그랬더니 자, 제 명이요. 여성 수강생분이에요. 제 명이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제 명이요. 그래서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남편 명이요.
누구 명의 돼 있어요? 공동명의요. 오,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게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니 진짜예요. 제가 요번에 그냥 무심코 물어봤다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다 물어보면 5명 물어보면 4명이 다 남성 단독 명의로 남편 명의로 돼 있고 저 여성 명의로 돼 있는 분이 한 분, 뭐 아니면 가끔가다 공동명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우 깜짝 놀랐네. 요즘은 여권이 신청하니까 5명 물어봤었는데 아 진짜예요. 희한하게도 딱 비율을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네. 남자 명의로 돼 있는 분 2분, 여성 명의로 돼 있는 분 2분, 한 분은 공동 명의. 딱 맞잖아요, 요즘. 오, 깜짝 놀랐어요. 자, 누구 명의로 돼 있나? 결혼 안 했어요? 예? 누구 명의로? 엄마 명의로? 아, 그렇지. 아빠 명의 아니고 엄마 명의로? 그 집도 엄마의 그냥 입김이 세구만 그냥.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공동명의로? 역시 이제 앞으로 이제 세법 잘하실 것 같고 또 부동산 쪽에 또 역시요. 자,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공동명의로. 요즘은 이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동명의로 하는 게 절세 유리하다 이런 것도 알고 있고, 근데 또 사실은 또 공동명의라는 분들이 절세 유리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일단 뭐야 똑같이 해야지 뭐 요즘은 뭐 이런 식이니까 이제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한 것이 나중에 절세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부수강 선생님이 또 오셔가지고 교수님 저희는 싫어요 또 이것도 지난주인가 또 오셔가지고 교수님 저희 집은 지금 단독명의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 공동명의라는 게 좋다며요. 그러면 이거 저 공동명의로 지금 바꾸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굳이 단독명의로 돼 있는데 공동명의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돼가지고 종부세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어쩌고 뭐 그럴 때는 모르겠지만, 단독명의로 돼 있는 거 공동명의로 하면은 뭘 또 내야 돼? 취득세는 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세금 또 내야 되니까 그거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살 때 애초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취득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따지지 않고 물건만 보고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도요.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그 부동산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재산세요. 자, 노원구청장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계산할 때 있잖아요. A주택, 우리 관내 A주택도 갑소유인데 B주택도 갑소유네. 가격을 합쳐가지고 9억 곱하기 세율, 이게 아니라요. 주택은요 역시요 그 노원구청장이요 물건만 봐요. 자, 소유자 인적사항 안 보고요. A주택 가격이 얼마냐? 5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A주택에 대한 재산세. B주택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B주택에 대한 재산세 따로따로 각각 계산합니다. 그래서 물건별로. 자, 그래서 요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봤냐면 26회 시험 때 정답 지문이요. 틀린 거 고르라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OX예요. X입니다. 자, 당해 시군 관할 구역 내 2채 주택이 있을 때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 물세냐 인세냐 직접 묻진 않지만 이 물세 인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걸 물어봅니다. 주택분 재산세 같은 것은 소유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세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할 때 사람을 봐요. 그래서 인세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자, 고려합니다. 고려해요. 그래서 고려해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과세예요. 합산과세. 자, 합산과세하고 어떤 게 인세를 취하느냐? 자, 그러면 어떤 게 인세를 취하냐? 그러면 재산세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분 재산세는요 인세적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을이란 사람이 요번에 보세요. 을이란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서울특별시 만약에 강남구에 있잖아요. 강남구에 A라는 상가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A 상가 토지를 갖고 있어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억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비상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억 원이에요. 또 요번에는 경기도, 만약에 경기도 성남시에 있죠. 경기도 성남시에 이 사람이 또 시상가 토지도 보유하고 있는데 가격이 만약에 30억 원이에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할 때 토지분 재산세는요 토지분
토지분 재산세는 자 보세요. 강남구청장이요.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토지는 소유자의 인적상을 봐요. 우리 관할 구역 내에 A 상가 토지도 을소유인데 B 상가 토지도 을소유네. 그러면 소유자별로요.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그 과표 크기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자 토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세에서 뭐예요? 납세무자 인적상 고려해서 소유자를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인세입니다. 토지의 경우 재산세는 인세다. 근데 성남시에 있는 거요? 성남시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성남시에 있는 것은 성남시장이 시상가 토지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이렇게 세액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토지의 경우에 합산과세하긴 하는데 전국의 국내 토지를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주택은 물건별로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 근데 토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합산 과세합니다. 고개를 드시고 상념에 잠겨 있는 수강생분 고개를 드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수험생이 멀리해야 될 신과 꼭 만나야 될 신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수험생이 멀리해야 될 신, 주부들은 지름신.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디 뭐 백화점이나 마트나 어디 가면 그냥 주부들 그냥 갑자기 지름신 강림하면 그냥 막 사갖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괜히 샀는데 집에 있는데 막 후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름신 멀리해야 되고 또 공부하는 수험생이 꼭 멀리해야 될 신이 있습니다. 멍신이요. 그냥 손톱 소재 한참 한 10분씩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멍신 멀리해죠? 멍하니 그냥 멍신. 어떤 수강생은 제가 하면서 이렇게 멍하고 멍신 강림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멍신 강림하면요 멍은 있는데 그걸 모르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멍신 멀리해야 되고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될 신이 있습니다. 행운의 여신을 만나야죠.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부하는 동안에 뭐 교통사고도 나고 제가 한번 이제 어떤 분 한번 오늘 그냥 얘기해 드릴까요? 인천에서 어떤 수강생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50대 초반에 오셨었어요. 너무 6월 달 뭐 이렇게 여름 무렵에 초여름 무렵에 오셔가지고 너무 늦게 고시학원 와가지고 다른 분들 마무리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문제풀이 들어갔는데 이제 오시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해 그분이 이제 안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초부터 들으셔가지고 공부가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시험 한 두세 달 남겨놓고 있죠. 신호대기 중인데 있잖아요. 차가 오더니 있죠. 뒤에 차가 오더니 그냥 빵 박았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디 보니까 심하게 다치셔가지고 차는 완전 거의 반파되고 그래가지고 입원하셔가지고 그의 시험을 거의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못 보고 떨어졌죠. 아니 떨어진 건 아니구나. 안 봤으니까 자 못 봤으니까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몸 추스리고 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랬는데 또 있잖아. 진짜예요. 신호대기 중이었어요. 아니 운행하다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신호대기 중이었어요. 난 빨간불이어서 멈춰 있는데 또 있잖아요. 또 어떤 차가 오더니 또 꽝 박아가지고 또 그분 또 입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다리 쪽이어가지고 다리 기부스하고서 또 한참 또 입원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도요 또 시험을 또 거의 공부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요. 이분이 어디서인가 들었는데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분이 어디선가 얘기를 들었기를 물어봤더니 도저히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니까 물어봤더니 이름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이름을 개명하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본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아니거든. 이게 아니었지. 이건 개명한 이름이고 무슨 옥이었어요. 자 옥이었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해커스 그 강의 칭찬하기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제가 오늘 질문 때 누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좀 들어가 봤더니 지금 이렇게 강의 칭찬하는 글이 있는데 나 칭찬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 무슨 미인님인가 뭐라고 돼 있던데 하여튼 진짜 제 카페에다가는 보니까 등록하면서 좋아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딱 한 분 누군가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첫 강의 들었던데 이렇게 한 분도 있었는데 또 대부분은 귀에 쏙쏙 들어오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었는데 그 칭찬글은 홈페이지에다 쓰 해커스 홈페이지다가 카페에다 아무리 써봤자 여러분들 자 여보세요. 하여튼 무슨 옥이었는데 이 이름 때문에 사고가 계속 난다. 그래서 이름을 개명하라고 그래가지고 자 무슨 희로 개명을 하셨어요.
자, 그랬는데 그 애는 진짜 있잖아요. 개명해서 이건 믿거나 말거나요. 개명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드디어 이제 한 4년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에서 이제 저 어느 곳에서 이제 개원했다고 했을 때 인간 승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원래 웬만하면 수강생들 그 졸업생분들 이제 거기 그 개원 오픈하셨을 때 사무실 거기 안 가거든요, 잘. 왜냐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 다 쫓아다니다 보면 제가 빈몸으로 갈 수 있어요? 뭐 사갖고 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절 안 가버려요. 저는 원래 안 가는데 그분은 진짜 인간 승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 사무실은 제가 뭐 사들고 갔어요. 그래서 잘 하고 계셨었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수강생도 있습니다. 하여튼 요번에 올해 여러분들 행운의 여신을 만나서 공부하시는 동안에 집안이 무탈하고 여러분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 이제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행운의 여신을 만나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이 꼭 시험장에서 내년에 30회 시험에서 시험장에서 꼭 만나야 되는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을 만나야 돼? 찍신을 만나야죠, 여러분들. 아유 진짜요. 찍신 신들리게 진짜 찍신 만난 수험생이 있는데 제가 진짜 잊을 수 없는 찍신의 그 진짜 고수는 성남에서 제가 강의할 때였는데 성남에서 강의할 때였는데 그 30대 초반에 어떤 그 미스였었는데 그 있잖아요. 그 예전에는 여러분 저 중개사법 우리 그다음에 공시세법 그다음에 공법 이렇게 한 번에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2차를 한 번에 쫙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쉬는 시간 없고. 근데 이 수강생이 문제 학원에 한 뭐 봄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초는 좀 안 돼 있었는데 2차 포기할까 하다가 공부 막판에 이제 피치 올리는 수강생인데 중개사법, 공법, 세법 푸니까요. 공법 풀으려고 그랬더니 뭐 5분 뭐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했는데 한 20문제가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강생이 뭐 깜깜해지잖아요. 뭘 문제 읽으려고 했더니 읽어지도 않고 이제 막 그 당황해가지고 그냥 막 찍었어요. 막 그냥 20문제를 막칭을 막 그냥 막칭을 하고서 에휴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자기는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당연히 떨어졌지. 20문제를 찍었는데 어떻게 합격을 해요? 그래서 공법 과락이겠거니 생각하고 떨어졌거니 생각했는데 20문제 중에 12문제를 맞췄어요. 여러분 이게 한번 여러분 저 모의고사 볼 때 한번 찍어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그것도 일자로 찍은 것도 아니고 막 찍었어요. 막 한번 찍어보세요. 12개 맞잖아. 20문제 찍으면 서너 문제 맞추면 많이 맞추는 거예요. 탑 사이로 막 가요. 12문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합격한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찍신이 강림한 거죠? 맞은 수강생 여러분들 그래서 30회 시험 때 찍신이 강림하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물세 인세인데 잠깐만요. 이거 좀 더 설명드려야겠네요. 종합부동산세, 하여튼 재산세, 토지는 인세 합산과세 하고요. 종합부동산세도 인세예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자, 여러분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한다고 그랬고, 특히 지난주에 제가 미혼 남녀 수강생 여러분들 상대방 사귀는 오빠나 아무개가 종부세를 낸다 그 집에 그냥 무조건 결혼하라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종부세 여러분 보세요. 얘는요 개인별로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 가격을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 종부세가 부과돼.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그 개인을 중심으로 자, 법인은 법인을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것을 합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납세문자 인적상 고려했고 합산과세하니까 종부세 뭐예요? 인세입니다.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 가격을 합쳐서 과세하니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도 인세예요.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득세도 양도소득세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 동안 1월 달에 어떤 양도자가 갑이라는 양도자가 부동산 팔았어요. 5월 달에 팔았어요. 10월 달에도 또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자별로 이거 양도소득을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걸 전부 다 합산해서 양도세를 이제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어떻게간에 자 양도소득세도 그러니까 양도자별로 어떻게 했어요? 합산과세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세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 개별과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뭐 합산과세.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만 자, 딱 껴있는 재산세만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인세 성격도 있네요. 그럼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취득세는 물세 인세예요? 물세, 개별과세. 등록면허세 물세 인세예요? 물세, 개별과세. 재산세
원칙적으로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것은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개별과세.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과세, 인세력 성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요? 예, 인세, 합산과세. 양도소득세, 양도자별로 합산과세, 인세.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는 이렇게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이런 순서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 각각 개별과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인세, 합산과세.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도 있다. 양다리 걸쳤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나 양다리 걸치면 자, 뺨 맞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쪽 라인도 줄 타고 모르게 이쪽 라인도 살짝 다리 걸쳐놓고 그래야지. 양다리 걸쳐야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하여튼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 개별과세, 종부세, 양도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합산과세.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만 양다리 걸쳤다.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뭐 토지 보유할 때 토지분 재산세만 토지 보유할 때만 합산과세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교재 보시면 그래서 422페이지 동그라미 3번 거기 물세 옆에다가 가로 열고 개별과세 가로 닫고요. 자, 물세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개별과세 가로 닫고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라 물건별로 개별과세합니다. 취득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요. 동그라미 4번 있잖아요.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정률세율. 이거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5개 세목의 특징, 성격을 얘기할 때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깔려 나오는 공통적인 성격이었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 과세, 6번 현황부가.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원칙인데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 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잘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제가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 여기 봅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과세 원칙. 우리가 기본서 나오면 이제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실질과세 원칙인데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법과 국세 기본법이라는 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좀 각색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실질과세 원칙이요. 첫 번째, 귀속의 실질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귀속의 실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 말은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런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어떤 재산에 대한 실질 권리자가 있어요. 어떤 재산에 대한 실질 권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등록 명의자가 있어요. 등기등록 명의자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럴 때 세금은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명의자에게 명의되어 있는 대로 공부상 되어 있는 대로 명의자에게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 권리자에게 부과할 것인지 누구한테 귀속시키라고요? 실질 권리자에게 귀속시켜라. 이게 귀속의 실직, 즉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결론입니다. 근데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겠죠?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자, 등기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은 누구한테 한다? 실질적으로 실질 권리자에게 귀속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내용의 실질이요.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 잘 보세요. 사실주의 과세하라. 사실주의 또는 이것을 실질주의라고도 하는데 사실주의 또는 실질주의 과세하라.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세금을 부과할 때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 한번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자,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을은 이 부동산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잖아요. 을은 이 부동산을 뭐 했다고요? 사실상 자, 취득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취득자 을에게 취득세가 부과된다 배웠잖아요.
자, 그다음에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이요. 등기 안 됐어도 잔금 치러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기 안 됐어도 재산을 6월 1년제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돼요. 또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 받았을 때 값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봐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 대답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등기 안 돼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있잖아요. 등기 안 됐어도. 자,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때요. 취득세 부과됩니다.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돼요. 아니 공유수명 같은 거 매립간척하고서 중공인가전에 그 토지를 사실상 사용을 해요. 하여튼 등록되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돼요. 등록되지 않아도요, 그 미등록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도 부과돼요. 그러니까 등록과도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우리 세금들. 또 허가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무허가. 자, 무허가 건축물이어도요. 이 건축물이 무허가다. 그래도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가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대상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옛날에 2000년대 중반에 있잖아요. 제가 오프라인 수강생 많고 그럴 때 옛날에 2000년대 중반에 어떤 수강생분이 저쪽 뒤쪽에서 아예 그거 있잖아요. 그 무허가 건물 같은 것은 어떻게 알고 그 세금을 그러면 부과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좀 젊은 수강생이 물어봤으면 에이 그래. 자, 공부하는 근데 우리 연수해 드신 수강생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러분요. 공부하는 수험생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왜 하고 있어요? 아니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적발해서 세금을 부과하나요? 그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그런 걸 왜 신경 써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은 다음 중 취득세 대상 인거 아닌 거, 재산세 대상 인거 아닌 거, 양도세 대상 인거 아닌 거 나올 때 무허가 건축물들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대상이 된다. 이거만 알면 되는 거지. 등기, 등록, 허가 등거 뭐합니까? 무관하게 과세가 된다. 이거만 알면 되지. 어떻게 적발해서 세금을 부과하나요? 그런 거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요. 여기 사실주의, 실질주의 적용되는 세금들은 어떤 거냐?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뭐 한다고요? 다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실질주의요. 근데 상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형식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 등기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건데 어떤 게 형식주의 과세를 취하냐면요. 등록면허세가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등록면허세 할 때 자세히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형식주의 과세가 뭔지. 하여튼 등록면허세라는 세금만 등기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형식주의 과세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한다?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얘기고요. 두 번째로 봅니다. 두 번째로 어차피 뭐 다음 순환에 또 소개해드려요. 1월 달까지는 설명을 좀 빨리 한다 뿌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좀이라도 빨리 오는 게 장땡이에요. 1월 달 되면은 설명하긴 하는데 지금처럼 인터벌을 좀 두지 않고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쭉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간에 자, 또 설명하긴 할 거예요. 좀 빠르게 해서 그렇지.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로 현황 부과하라. 현황 부과하라. 자, 내용의 실제 두 번째로 현황 부과하라. 여기 글자를 보세요,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공부상 현황과예요. 자, 그럼 공적 장부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 있죠. 공부상의 현황과 그 다음에 사실상의 현황이요. 사실상의 현황이 실제 현황이 요게 대개는 뭐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죠. 일치합니다. 근데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 과세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요. 사실 취득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취득일. 등록면허세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등록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그러면 이런 날들 봤더니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농사 안 짓고요. 실제로는 농사 안 짓고 나대지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을 농지로 보느냐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세금은 확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또 양도일 현재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축물 주택이에요. 공부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양도일 현재 봤더니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어요. 상가로. 우리 여러분요, 뭐 강남 같은 데는 뭐 그런 게 없지만 저런 우리 외곽으로 나가거나 구도심 같은 데 이제 좀 가다 보면, 중소도시 이런 데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음식점인데요, 단독주택이요. 그냥 그래서 대문에 집주인 그 간판, 문패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음식점 뭐 이렇게 간판이 있는 곳도 있지만 조그맣게 있는 곳도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아는 어떤 지방에 어떤 예전에 지방 강의 갈 때 칼국수 만두 하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그 대문에 집주인 문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맣게 칼국수 뭐 이렇게 만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그맣게 간판. 자, 그리고 단독주택이에요. 대문 열고 들어가면 마당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한옥집이.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주인 있잖아요. 집주인 집 가족 사진도 있고 소파도 있고 막 그래요. 옷 평상시 입는 옷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또 이제 근데 다른 점은 거실에 또 방마다 테이블이 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그 장사가 잘 되냐면 그 점심 때 되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줄 서가지고 한참 20-30분씩 서가지고 그거 먹고 가요. 저는 그냥 저 혼자 가면은 절대, 저는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있잖아요. 요 집은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막 번호표 대기하고 있어. 요 집은 팔이 날려. 그러면 저는 안 기다려요. 저는 팔이 날린 집 가서 대충 먹고 갑니다. 진짜예요. 근데 사람마다 뭐 음식을 기다려가지고 맛있는 음식 딱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안 기다리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먹는데, 그 집 진짜 돈 많이 벌고 막 엄청 그 주변 땅도 막 다 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상가로 사용하다가 양도예요. 그러면 어떤 거 양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확 달라집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결론이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서 과세하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하라. 이게 현황부의 원칙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하나만 더 설명드립니다. 칸이 좀 모자르네. 자, 내용의 실질에서 세 번째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세 번째로 번호는 왔다 갔다 하지만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거래 내용의 실질입니다.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요. 하나만 들어볼게요. 나중에 배울 얘기인데, 배우자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요, 양도를 합니다. 매매 양도를 해요. 그랬을 때, 매매를 했을 때 겉모습은 양도지만 실질적으로 거래 내용을 들여다봐라. 자,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봐라. 그러면 보세요. 남편이 자다 말고, 여보 일어나봐. 내가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3억 5천에 사는데 지금 이게 5억이 됐잖아. 나 당신이니까 3억 6천만 원에 내가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요 여보. 그래가지고 둘이 부부가 연락에 매매계약서 쓰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자,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 내용이야. 대가관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저희 친정아버지가요, 싫어합니다. 실제로 물어본 거예요. 2억 원짜리 2억 원에 옛날에 주택을 샀대요. 근데 지금 이게 4억 정도 된대요. 4억 좀 넘는데 이걸 저한테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바로 명의 이전하면 증여세 많이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옛날에 2억에 샀다니까 저한테 지금 2억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에 파는 거로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는요, 매매를 해도요,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 부모자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돼요. 증여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느낄 수 있는 뉘앙스는 그러면요,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하고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왠지 증여세가 더 무겁고 안 좋은 거고 양도소득세가 좀 더 증여세보다는 좋고 좀 더 세금이 가볍다는 얘기인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그냥 이거는 법률 상식으로 세금 상식으로 들어보세요. 증여세는요, 증여받은 재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4억 원에 지금 증여받아요. 증여 당시 4억 원짜리예요. 그러면 4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돼요. 근데 양도소득세는요, 3억 9천에 산 건데 요번에 4억 원에 팔아요. 그러면 양도 가격은 4억이지만 옛날에 내가 산 게 3억 9천이에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 1,000만 원.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00원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가 계산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유리해? 양도세가 유리하고 증여세가 더 무겁겠죠. 근데 반드시 그렇냐? 그렇지는 않아요. 증여세는요, 여러분, 부부간에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지금 증여일로부터 그 전 10년 내 기간 동안에 6억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증여세 안 내면서. 자,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근데 양도소득세요? 5천에 산 건데 이게 지금 4억이 됐어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크겠죠? 그러니까 세금은 양도세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증여세는 또 증여 공제를 받으니까 또 세금을 또 적게 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증여가 안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는 증여세가 더 무겁습니다. 증여 재산 가격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배우자 직계존속간에 양도를 했다. 원칙적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돼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이제 간주한다, 의지한다, 본다 이거 같은 말이죠. 추정한다. 이거 이제 차이처럼 배우는데 추정은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하지만 배우자 직계존속간의 양도를. 근데 대가계 있다는 것을 만약에 입증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대표적이냐?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 넘어갔어요. 아버지 집이 경매 넘어갔는지도 모르고 아유 불을 막 심한 녀석 아유 가슴을 막 치면서 아들이 법원 경매장 달려가서 경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공매대금 경락대금 안 내면 어떻게 경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가계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됩니다. 자,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주도한 경우 또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부인 명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합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다 그러면 공시가 되니까 다 대가계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등에 있어서는 대가계 입증이 되는 이런 경우는 배우자 직계존속간의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 추정 배제되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거.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등기 등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명의와 상관없이 누구한테 귀속시켜라? 실질 권리자에 귀속시켜라.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해야 되는데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라. 자, 그래서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록면허세 빼놓고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합니까?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 안 돼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이런 날 봤더니 달라요. 그랬을 때 무엇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게 실질과세원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 교재 여러분 거기에 박스 안에 사실주의, 실질주의 거기 돼 있잖아요. 거기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이렇게 거기다 써놓으세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과세 이렇게 거기다가 써놓습니다. 요 내용을 땡땡 해놓고요. 거기 사실주의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 있잖아요. 과세 그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현황 부과는 뭐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했고 거기 박스 계속 봅니다. 오른쪽 보니까 취득세는 지방세고 특별시, 광역시 도세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세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취득세 어떤 성격의 조세냐 이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주의, 실질주의 이런 중요한 개념도 배웠고 물세, 인세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진도는 오늘은 제가 시간을 보니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취득의 그 구분 있잖아요. 유형, 취득의 구분, 유형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취득세를 이제 수업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습은 하고 가야지 항상. 아이고, 자, 그래서 복습을 합니다. 여기에 해놓고 제가 지난 첫 주에 오전반 우리 강남 해커스 오전반은 제가 복습을 안 하고 끝낸 것 같은 느낌이 이상하다. 뭔가 뭘 빠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마칩니다. 고개를 드십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배운 거를 정리해드리면 우리 오늘 가산세, 가산금 배웠습니다. 그렇죠?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그 신고납부 의무 불성실에 대한 어떤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가산금은 납부기 한내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을 때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게 뭐고 가산금이고, 자, 신고납부 의무 불성실에 대해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게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얘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야 포함을 시키잖아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을 시켜야 안 시켜요. 연체적 성격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징수 순서상 맨 뒤에 나왔던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40%, 20%, 10%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정확히 못해도 괜찮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40%. 그런 말 없이 법정 신고했네, 신고하지 않았다, 그냥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 그 다음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 과소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10%. 요거 하루만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걸 깔아놓고 계속 안 내면, 자, 납기후 하루씩 매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씩 0.025%. 자,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개정이 되죠. 지금까지는 0.03%인데 1만 분의 3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10만 분의 25. 그래서 0.025%씩 매일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과 학자들이 중가산금으로 나누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자,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가산금 붙습니다. 깔아놓고 이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이 중가산금인데, 중가산금이라는 것은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자,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아직은 숫자 정확히 못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0.75%씩 이제 중가산금이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언제까지 중가상금 적용됩니까? 예? 언제까지? 60개월이요. 이거 다음 주에 복습할 때 다른 곳에서 여러분보다 한 주 정도 빠른 곳에서 이거 복습할 때, 자, 몇 개월까지 중가상금 적용된다? 그 전까지는 눈치 보면서 대답하고 그러시던 분들이 60개월 하면서 그냥 자신감 있게 목소리 갑자기 확 커지고 그랬는데, 자, 몇 개월까지 중가상금 적용됩니까? 60개월까지. 자, 그래서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된다. 그래서 0.75% 곱하기, 아직은 뭐 까먹어도 괜찮아요. 0.75% 곱하기 60 하니까 중가상금은 45%까지 최대. 일반 가산금 3% 값이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이 최대 몇 프로까지? 48%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가상금 적용할 때 체납한 지방세 30만 원, 국세는 아직은 모두들 괜찮아요. 100만 원 미만은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체납한 지방세가 딱 30만 원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상부터 30만 원 이상부터,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 중가상금을 적용합니다.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이 없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런 걸 배웠고, 가산세, 가산금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뭘 배웠냐? 납세 의무. 잘 보세요. 고개 드시고,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세금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럴 때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식입니다. 취득세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취득하는 때입니다. 자, 취득하고 뭐 며칠 경과하는 때 아니에요. 취득하는 때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등기 등록하기 전이에요? 아닙니다. 등기 등록한 후에요? 아닙니다.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등기하는 때.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네들 납세무 성립시기 똑같습니다.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이 먼저 나와야 돼.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 균등분이 이제 내년부터 바뀌어서 똑같습니다. 재산분과 균등분, 주민세. 자, 얘 과세 기준일에 일부가 이렇게 납세무 성립하는데 어느 때입니까? 7월 1일. 얘네들은 7월 1일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하는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되고, 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오늘은 이번 순환은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차차 더 추가해서 배웁니다. 요게 딱 기본이 되면 여기다가 이제 뭐 공부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한 번에 너무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너무 막 이렇게 하려면은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요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딱 하고, 여러분이 제가 이만큼 알려줬어도 안 되겠으면 여러분들 요만큼만 딱 챙기세요. 그리고 요거 되면 나중에 이제 버리고 갔던 거 이제 하나씩 더 주워 담으면 돼요.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봅니다. 또요,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했어요. 이제 확정이요.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 이걸 떠올려야죠. 자,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누가 납세무를 확정해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어느 때 확정이 돼?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일단은 어떤 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얘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납세무자가.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등 신고납부하는 국세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어느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 과세권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번 순환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과세권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두 가지. 어떤 거? 재산세, 그리고 친구 따라다니는 애 누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등등. 얘네들은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에서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국세 있습니다. 어떤 거? 이거는 알아주셔야 되는데 어떤 거?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사는 국세, 종부세. 그 다음에 어떤 거? 상속세, 증여세. 자, 얘네들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어느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잘하셨고요. 이 정도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까먹어도 자꾸 징수방법, 신고납부 보통 이것과 연결해가지고 계속.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납세무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의 취소예요. 취소, 소급해서 없어지니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멸 사유 아닌 거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 모든 일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상속인이 승계되니까. 그 다음에 부가권의 철회, 거기서 보냈던 거 걷어들였다가 주소 확인해서 다시 보내니까 철회.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이런 것들은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런 것들. 자, 제척 기간과 소멸 시의 구체적인 기간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로 우리가 그래서 제1편 조세 총론 다 마쳤고 제2편 지방세에서 취득세예요. 얘는 과세 주체는 특광도입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도시다 특광도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여러분요,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유통세고,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요. 취득세는 여러분 인세 물세예요. 물세입니다. 취득한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입니다.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독명이든 공동명이든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진다 그랬죠? 따지지 않고 그냥 물건 보고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취득세, 자 그래서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세, 개별 과세. 종부세, 양도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어떻게 한다? 인세, 합산 과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 성격도 있다. 토지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는 합산 과세한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실질주의 과세. 그래서 실질 과세 원칙을 배웠습니다. 등기 등록 명의자와 실질 권리자가 다르다. 누구한테 세금을 귀속시켜라? 실질 권리자에게. 명의와 상관없이. 사실주의 과세하라.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건데 주요 우리 부동산 세금들 등록면허세만 뭐하고 형식주의 과세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한다?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와닿지 않을 건데 나중에 강론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릅니다. 세금은 무엇에 따라서 과세하라?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라. 그 다음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취득세를 취득세 취득이 뭐냐? 또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되느냐, 누가 취득세 납세 문제가 되고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